아우, 아빠는 슈퍼맨. 야. 오우. 그렇지, 어렸을 때 저런 거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아빠들이 저런 거 꼭 해. 응. 아유, 그렇지. 엄마 무섭죠? 귀여워. 오, 아빠가 굉장히 친근하시네. 태어난 지 6일 만에 열이 나가지고 큰 병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갑자기 뭐 뇌성마비가 될 수 있다면서 뭐 세균이 뇌에 침투했다 뭐 이러면서 뭐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갑자기 진단이 나오니까 어떻게 아간데. 그러니까 저 조그만 아이가 아유. 마음이 아프셨겠어. 아유, 예뻐라. 나도 안 아프게 해주고 집에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 오빠가 기도하는 거야. 아빠! 나이가 내도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빠져서. 여보, 너 봤어? 얘 얼굴 봤어? 내 얼굴이 이렇게 됐죠? 어떡해. 나 멋있어. 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깨물었어. 라이가. 아, 또 깨물기 대장이구나. 일로 와, 일라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보, 좀 받아주지 마. 누나 먹어서 안 줘. 일로 와. 오. 아빠. 아유, 아버님이 단호할 땐 단호하시네. 그러네요. 두 손 꽉 잡으셨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오. 그것도 그러네. 아이고, 대이 어떡해. 아이고, 오빠 순환 당했네요. 그렇게 하지 마. 받아주면, 여보 받아주면.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야, 서. 라이야. 라이, 일로 와. 아줌마. 나 아닐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단호해야 돼. 단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아까 놀아주실 땐 굉장히 친근하게 놀아주시더니. 그쵸, 단호할 땐 또 단호해야 된다. 여기 이제 아빠 입장이신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근데 좀 힘으로 좀 제압은 좀 하시네. 그러게요. 네. 근데 엄마는 옆에서 계속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보한테 좀 기대잖아 지금. 근데 얘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 지금 무수히 많은 세월이 있는데 이유만 찾고 있을 거야.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이제 타이르려고 하고 했는데 남편은 이제 그럴 때 더 단호하게 하기를 원하고. 아빠가 나무 만들어. 우와 나무다. 잠깐만. 나무가 없어. 어제는 다른 칭찬 없었을까요? 와, 와, 나무다. 눈이 납치다도 아니고. 자, 오, 쭈쭈쭈쭈. 대이는 뭐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할 때는 너무 아무 대이 자기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안 찾네. 자기는 언제쯤 찾나. 관심을 좀 끌고 싶은데. 저렇게 들리면 좀 그래. 데이나? 왜 삐졌어? 자꾸 안 해주다니. 해줄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라이. 대이 아니고? 한번 와봐. 라이네. 김대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김대희야. 진짜야. 김라이 알았어. 김라이 씨예요. 옛날에 많이 깨물었어요. 어제도 불떼기 때렸어요. 그러면 데이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떤 아들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 에이, 말도 애가 안 돼. 진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보다. 근데 난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생각하는 건데 난 내가 무조건 맞다고 진짜로 생각하지 않아. 진짜로. 나도 이제 글로 배운 육아에서는 훈육은 단호하게 해야지 타이르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약간 단호한 선까지도 못 갈 때가 있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평행선이라는 느낌은 항상 항상 들어. 평행선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 말은 뭐 말은 서로 이해해, 이해해. 알아. 알아, 우리
그래 오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근데 맨날 아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내 내가 식대로 내가 맞지는 않아. 나는 나는 안 맞아. 근데 난 내 식대로 키우고 싶어.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고 솔직한 마음이죠, 그게. 평화를 추구하지만 서로 어쨌든 평행선인 거를 완전 알았어. 7년을 살았어도 평행선인 걸 알았잖아. 맞아. 이제 7년 살았어. 자, 결혼 7년 차. 육아의 평행선을 달리고 계신다. 두 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라희 엄마 한우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살 대희, 3살 라희, 남매 아빠 김성건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무슨 두 분이 남매 같으세요, 근데? 예, 오늘 의상도 좀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커플룩으로 톤 맞춰 맞춰 너무 입으시고. 귀여우시잖아요. 예. 자, 근데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네. 이제 뭐 직접 이렇게 두 분의 화면을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남편이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 항상 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건 아니야. 내가 뭐 책에서 봤어. 아니면 내가 뭐 프로그램에서 배웠어. 네. 그건 아니야. 이 말부터 제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서 아버님이 출연을 좀 적극적으로 원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일단 저희가 너무 어릴 때 결혼해서 주변에 애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고민을 나눌 만한 친구도 없고 네. 둘이서 끙끙 싸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내가 나를 좀 불신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육아에서만큼은. 예. 그래서 이거를 나의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제 3자의 뭔가의 시각에서 꼭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야, 같은 아빠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훌륭하고 네, 또 그러니까요. 같은 편으로서 뿌듯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근데 일단 라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라이가 보기에 너무 귀여운데 깨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어린이집에서도 네. 한 친구를 계속 깨물어서 이제 한 반까지 친구를? 바뀌게 되는 특별한 한 친구를? 특별한 한 친구는 계속 당하고 네. 나머지 친구들은 이렇게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피해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데이 같은 경우는 좀 깨물려 오는 그런 아이였어요.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왜 아이를 물게 둘까? 그 이제는 고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문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고민이 너무 그럼요. 크더라고요. 자, 라이가 이 깨물기 때문에 검사를 따로 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놀이평가를 받았는데 라인은 다 알아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이거를 알아듣는데 단호하게 설명할 때는 싹 행동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또 기억에 남지가 않고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약간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에 맞는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들었고 네. 또 아이가 한테 좀 더 반응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저는 그 부분이 딱 기억에 남는데 그 두 개 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네. 그걸 이제 합치시면 되는데. 자, 이 깨물기 좀 속시원하게 좀 해법을 주세요. 라이 이제 키우면서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가장 컸어요? 라이가 아팠을 때 내가 막 윤동주의 서시 보면서 맨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문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얘가 장애인이 되더라도 내가 무조건 책임지겠다라고 맨날 다짐하면서 막 울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보통 아팠던 게 아니잖아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전두엽의 80%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까지 들으셨었으니 그냥 건강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신체적으로 병치레를 많이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전형적인 이제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이제 그런 건강한 것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정서적이나 사회성적으로 놀아줘야 될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과제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게 돼요. 아이는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깨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무는 건 안 돼까지는 맞아요. 그런 다음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What do you want를 물어보셔야 돼요. What do you want? 근데 무조건 지금 아이를 기선을 제압하고 야단칠 생각만 하지 묻지를 않습니다. 뭘 원하는지. 뭔가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랑 놀 때는 오빠를 왜 꺼에 물었을까요? 오빠가 막 안 놀아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도망가니까 물었을 가능성이 더 놀자는 얘기입니다. 더 놀도록 하고 물어보시고 그 욕구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 나이는 그런 것들이 설명해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그 상과 벌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이 행동이 수정이 되는 연령인데 라이는 아직도 애착과 정서뇌가 이렇게 정서뇌를 공고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느발달의 시기거든요. 얘는 에너지 발산하는 놀이, 공놀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풍선 불어서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비눗방울 놀이 하면서 약간 구강기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놀이들. 뭔가 깨무는 것으로 그 충족이 안 된 거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놀이로 발산하게. 저는 사실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데이 몰린다, 데이가 호소를 한다, 아빠는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혼내러 간다. 아까 데이가 아빠 나 물렸어 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은 데이 보자마자 여보 하면서 그치, 이거 물린 거 봤어? 이러면서 또 봤죠? 엄마를 이제 네. 찾으러 가고. 네, 지금 이게 패트 이게 몇 번을 지금 동일하거든요. 두 건이 나왔는데 두 건 다 동일해요. 일단 지금 데이가 다친 거잖아요. 그러면 여보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요. 데이한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야 데이야 어떡하니 아팠구나 하고 데이가 어떤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요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랬는데 아빠는 갑자기 엄마한테 가면서 엄마를 막 찾기 시작하고 나는 아프고 있는데 라이는 저기서 혼내고 있고 엄마 아빠는 또 거기서 라이를 어떻게 혼내는지로 또 둘이 다투고 있고. 그래서 라이를 혼내실 시간을 좀 줄이시고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라이가. 네, 데이를 공감하는 시간을 좀 늘려줬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데이 얘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좀 데이 얘기. 저는 이제 오히려 유익하게 봤던 게 6살답지 않게 좀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네,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요. 표현이 좀 남다른 거. 표현력이요? 네, 진짜 엄마가 좀 혼육을 한다 싶으면 엄마 자꾸 화내면 내 마음에 꽃이 시든다. 윤범준데. 아니 아빠 닮아서 시적이네. 진짜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하네요. 가끔은 가슴이 철렁한 일도 있다면서요. 어떤 말 할 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느끼시기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되게 라이를 매번 잘 챙겨주고 라이를 사랑해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또 자기가 라이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라이를 버리고 싶어 이런 말도 한 적 있고. 그땐 또 완전 애죠. 또.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큰아이한테는 동생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얄미움의 대상이고 적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그 공포예요. 이제 더 이상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동생만 사랑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라이는 아픈 거야. 데이 입장에서 동생이. 그러면 이렇게 속 깊은 애가 그걸 표현을 할 자기는 이제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이제 못하는 아이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닫고 들어가서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신호를 보내거나 또는 혼자서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신호 플러스 자기가 지금 화가 나 있다라는 걸 아주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데이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개구리도 많이 잡고 물고기도 잡고 단둘이 보낼 시간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삐쳤어 하니까 치 뭐 이런 거 보이던데. 치 소심하게 조금씩 분노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는 지금 분노 표현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은 멍석도 좀 깔아주시고 우리 데이가 어리광을 부릴 그런 장을 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데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또 뭐 어떨 때는 나 버리지 않아서 고마워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데이가 정말 불안했나 보다. 나이 때문에 우리가 너를 잘 못 챙겨줘서 너무 불안했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을 미러링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금씩 불안이 좀 이렇게 덜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가. 우리 아동 전문가들은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을 너무 감사해요. 아이가 올 게 왔구나. 첫 단추를 키는 거죠.
표현을 하잖아요. 얘가 우리 데이가 해답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랬구나만 하면 돼. 아까 계속 그 얘기했는데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이 느껴져? 그걸 한번 되뇌어 주시고 그걸 계속 더 얘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아니야 라고 방어하지 마시고 어떻게 데이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빠 너무 놀랬어 라고 하지 마시고 네가 진짜 그렇게 느껴져? 어떤 것 때문인데?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아빠가 너무 자세히 듣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게 시간을 끌어주셔야 돼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이한테. 이 오늘 나오신 엄마 아빠께서 얼마나 육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많이 신경을 쓰시는지 정말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들을 정도로 예, 정말 집중해서 듣고 계시거든요. 좀 녹음기도 있으시죠? 근데 이제 평행선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네. 두 분이 어떻게 진짜 평행선이 안 만날까요? 우선 공통점부터 두 분을 말씀드리면 두 분 만약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면 최고의 커플이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 두 분의 확연한 차이가 아빠는 타고난 리더.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고 그 소속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는 타고난 또 팔로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정말 타고나게 잘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서로를 탁 땡기는 것처럼 두 사람은 천생연분인 거예요. 궁합이 너무 잘 그러니까 만나서 또 연애하시고 결혼하셨겠죠. 네. 너무 그런데 잘 어울려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두 분 다 공통점이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 여태까지 부모에서 저렇게 메모와 볼펜을 들고 나오신 분은 최초죠. 실은 처음 봤어요. 네. 예. 네. 두 분의 공통점이 분석가형이세요. 그래서 공감보다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는 두 분 다 아주 탁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속도가 좀 달라요. 아버님은 아까 타고난 리더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세요.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는.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파이트하는. 파이트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세요. 이제 이 엄마가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도망가는 유형이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만의 틀, 두 분이 다 틀이 강하셔서 완고함이 있으세요. 고집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아마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을 아이 키우면서 아내를 보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고집이 셌나? 그전에는 잘 따라왔는데. 그렇죠.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하세요. 그 차이가 두 분이 있는 거죠. 어떠세요, 아버님? 맞아요. 아, 예, 제가 제 속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기질적으로는 저 어머니를 아버님께서 못 이기세요. 그 반대가 아니고요? 못 이기세요. 왜냐면 그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네. 네. 거북이가 토끼를 결국 이기죠. 네. 거북이 어떻게 가요? 토끼를 안 깨우죠. 그냥 끝까지 묵묵히 내 길을 간다. 내 속도대로. 내 속도대로 나는 끝까지 간다. 아니, 아무튼 이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못 이기겠다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 점점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그래요? 느끼고 네. 그러니까 데이를 낳을 때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다가 점점 제 그 의자가 예. 네 발에서 막 두 발 됐다가 한 발 되는 느낌을 막 받아요. 제 자리가 막 없어지고 아내한테 밀리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괜한 반발심도 들었다고 오히려. 하고 그래, 우리 네, 남편들 맞아, 그렇죠. 그래. 그렇지만 이 육아의 평행선을 계속 달릴 수는 없는 그치, 거니까 또. 뭐라도 좀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누가 옳고 그르냐로도 판단이 안 되고요.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로도 결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점은 우리 아까 제가 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와 완전히 이게 100% What do you want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애들은 여기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너 이거 오라 틀러서 둘이서 싸우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애들한테 가야 돼요. 가서 뭘 원해? 원트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냐고 묻는데 그거 왜 나한테 묻냐. 애들한테 당신 자녀한테 물어봐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너네한테 좋은 엄마 아빠가 될까. 그러니까 원트는 거기에 있거든요. 약간의 속도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평행선이라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조금 좁혀진 느낌이 드세요? 거북이는 어떠세요? 아유, 저는 계속 평행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발 더 가면 되는데 계속 평행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맞추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평행선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먼저 남편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니까 내가 먼저 한 발짝 가면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결국엔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와.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아버님의 어떻게 보면 화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것도 좀 해결책을 찾으신 것 같아요. 특히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어린 시절 저와 만나면서 네, 많이 이제 저도 저와 마주하고 좀 마음적으로도 조금 아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갓부모단 여러분도 오랜 시간 함께 하셨는데 우리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기 위해 애쓰는 두 분을 위해서 응원의 하트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박수도 좋고 하트도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